Round 3. Fight. 네, 이제 투아렉 V6 트림 프레스티지고요.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주행을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살짝 이제 엔진 깨어날 적의 진동은 있는데 그것뿐입니다. 확실히 앞과는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차가 조용하다 보니까 이런 모터 소리가 좀 크게 느껴지네요. 시트 포지션은 전형적인 어떤 SUV에서 예상할 수 있는 높은 시트 포지션이고, 얘는 이제 엔진 잠깐 살피면 286마력 최고 출력을 3,500에서 4,000 rpm 사이에서 내고요. 최대 토크가 61.2kg 포스미터네요. 그래서 이게 2250에서 3250 rpm까지 냅니다. 당연히 사륜 구동이고 9,690만원짜리 프레스티지입니다. 이 운전대도 좀 바로 묵직한 게 느껴지고, 회전 반경은 의외로 좀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The Touareg takes tight corners nimbly. Thanks to four-wheel steering via track rods, an electric motor controls the steering on the rear axle, helpful for maneuvering at up to 37 km per hour. The wheels now turn up to 5 degrees in the opposite direction. In this way, the turning circle can be reduced by up to 1 meter. At high speed too, the four-wheel steering improves handling. Now the rear wheels steer in the same direction for increased stability and greater safety. The optional four-wheel steering in the all-new Touareg. V8은 지금 출시가 2, 4분기에 아주 소량 한 100대 정도 남짓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불확실합니다. 굉장히 소량이라고 그랬어요. 한정 판매한다고 그랬고, 오늘도 뒤에는 기어박스에 이병진, 최지영 기자님 함께 타고 계신데 지금 2열 시승을 하고 계셔서 이따가 2열 승차감이나 느낌을 좀 간략하게라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우르스나 벤테이가나 얘나 탔었는데 공교롭게도 얘네들 모두 MLB 에보 플랫폼이죠. 그래서 그래도 좀 브랜드마다 세팅을 조금씩 달리 했을 테니까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MLB 에보 플랫폼이 되게 좋네요. 특히나 좀 SUV에서 더욱더 좀 그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차가는 그래도 좀 진동이 살짝 느껴지네요. 이게 이 운전대나 페달류에서는 잘 감지되지 않지만 시트에서는, 엉덩이 바지나 등 바지에서는 좀 느껴지는 게 있고요. 요즘 뭐 직렬 6계통 엔진들에 대체적으로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얘는 또 V6잖아요. 근데도 웬만큼 고회전으로 올리더라도 엔진이 좀 거친 음색을 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터보레그는 좀 있고요. 지금 엑셀을 밟으면 확실히 좀 한 박자 꿍 쉬었다가 튀어나가는 게 있고, 이 차체의 전체적인 드라이빙 느낌이 되게 푸들푸들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 떠오르는 게 어떤 GV80보다 우세한 게 아닌가. 지금 시장에서 얘랑 GV80가 뭐 이렇게 부딪힐 딱 맞으니까 걔랑 견줘서 좀 시승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핸들링적인 부분은 지금 주행간에는 괜찮고요. 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고, 이런데 타는 것도 지금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걸러냅니다. 뭐 노면 많이 타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고, 이게 시야가 되게 좋네요. 전에 이전 세대 투아렉 때도 비슷했었습니다만 이번 3세대 투아렉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전방 그리고 옆면 시야가 상당히 좋네요. 아쉬운 부분은 이 사이드 미러인데, 사이드 미러가 덩치에 비해서 좀 크기가 작고,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끝에 부분, 그러니까 이 각진 부분을 광각으로 살짝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은 좀 생긴다는 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주행 질감은 최근에 만났었던 폭스바겐 차, 뭐 아테온 티구안 그렇게 있잖아요. 그네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론 뭐 지금 플랫폼도 다르고 완전히 그 대형 SUV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유연합니다. 어떤 탄탄한 그런 느낌보다는 유연한 그런 주행 성능을 갖고 있고, 얘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지형적인 성격이 더욱더 좀 장점이 되겠죠. 어떤 지상고를 높임으로써 좀 더 장애물을 넘어갈 때 편히 걱정 없이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셀렉터를 바꿔보면, 좀 전에 터보레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스포츠에서는 좀 줄어드네요.
줄어들긴 하고, 그럼에도 컴포트로 뒀을 경우에는 그런 좀 터보레그가 확실히 좀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사운드 같은 것은 꽤 잘 걸러냈어요. 그래서 가속할 때 조금 힘차게 가속할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정도 사운드가 들어오는 게 있고요. 일단 엔진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자꾸 이런 시프트 패들이 아쉬운 게 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있으면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그래서 변속을 매뉴얼로 하고 싶으면은 아예 오른쪽으로 두고서는 매뉴얼로 두고선 당겨야 돼요. 근데 이 변속기 봉이 거의 우리 쓰는 마우스 크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기는 느낌이 굉장히 좀 이질적이죠. 어떤 기어노브 전형적인 그런 막대기 같은 기어노브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좀 이 시프트 패들이 아쉽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동 성능은 그렇게 초반에 바로 올라오진 않고요. 좀 밟았을 적에 약간 밀린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밟고 나서 제동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담력은 초반부터 세지 않네요. 그래서 차 덩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세팅이 맞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이렇게 육중한 덩치가 그냥 과격하게 나가다가 감속하면은 굉장히 좀 허둥대는 움직임이 생기니까. 지금 그리고 진동은 아까 다소 엉덩이 바지나 이런 시트 쪽에서는 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음적인 부분은 상당히 정숙한 수준입니다. 지금 유리는 이중 접합은 아니에요. 홑겹인데 두꺼운 유리를 썼고, 모두 지금 사면이 모두 그 두꺼운 유리를 썼어요. 그리고 도어에서도 흡차음적인 부분에서도 나무랄 땐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신형 투아렉은 들고 나온 게 굉장히 많은 첨단 기술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에는 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안티롤 스테빌라이제이션 전자식, 그게 이제 액추에이터 두 개가 앞뒤로 자리 잡아가지고 차가 이제 기울어지면은 전자식으로 롤바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양 바퀴를 계속 지면에 잘 붙어있게 눌러주는 기능이거든요. Dynamic cornering does not cause the Touareg to lose its composure because its active roll stabilization noticeably reduces any sideways lean. The front and rear axles' divided anti-roll bars have two electromechanical actuators. They ensure that all four wheels keep optimum road contact. To achieve this, the system dynamically distributes the roll couple between front and rear axle for good driving dynamics. The optional adaptive chassis control with active roll stabilization. 이 거대한 디스플레이하고 또 이 TV 같은 센터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첨단 기술이고, 물론 반자율 주행 기술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GV80와 어떤 가속감에 대해서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GV80는 그 파워보트 같은 게 좀 두드러졌었거든요. 풀가속할 경우엔 특히나 이 앞대가리 칙 켜들고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강했었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두면 그게 좀 더 잡아주는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얘는 스포츠긴 합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컴포트로 둔다 한들 얘는 그 움직임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가는 느낌은 투아렉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승차감은 잠시 뒤에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앉은 두 분 얘기로는 얘가 더 훨씬 좋아요. 네, 지금 이제 투아렉 2열에 앉았고요. 쾌적합니다. 지금 성인이 충분히 5명 앉기에도 충분하고, 당연히 대형 SUV니까 그래야 되는데, 얘는 이 등받이 각도도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던데, 이렇게 지금은 90도로 세운 거고요. 이 가용 범위가 완전히 눕힐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대략 요걸로 가늠할 때 한 10c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딩도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하면은 이렇게나 당길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트렁크를 넓게 쓸 경우에는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앉기에는 부족합니다. 어린아이가 앉으면 괜찮겠지만 머리 공간도 괜찮고 옆에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시트를 뒤로 눕히니까 잘 맞고요. 이럴 경우에는 확실히 좀 불편하죠. 적당히 눕혀야겠습니다.
2열 승차감 되게 좋네요. 좋아요. 2열 승차감 진짜 좋아요. 네. 되게 좋아, 되게. 이건 GV80이랑 비교하면 얘가 훨씬 좋네. 얘가 지금 20인치 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GV80도 20인치, 22인치 다 타보긴 했는데 얘는 20인치랑 같이 비교하더라도 훨씬 좋은 것 같아. 좋아, 좋아. 정말 좋아요. 뒷자리 승차감이 전 앞자리보다 뒷자리 아까 앉았을 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우당탕탕 되는 것도 2열에서 느껴지는 폭도 적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가 얘는 심지어 지금 그 안티롤 스테빌라이제이션 안 들어갔잖아요. 없죠? 네. 근데도 이 정도면 이건 정말 뭐 전체적인 만듦새 뭐 플랫폼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잘 만들고 조율을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차이도 되게 클 거고 그럼요.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고급스러움은 지금 GV80, GV80이 너무 좋게 나와서 확실히 투아렉보다가 걔 보면은 그게 더 고급차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얘는 딱 폭스바겐스러운 느낌입니다. 소음적인 부분은 지금 GV80가 좀 더 조용하지 않나 싶네요. 예, 투아렉도 지금 조용한 편인데 GV80은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었거든요. 진동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얘는 근데 소음은 괜찮지만 진동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좀 GV80보다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첨단 편의장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GV80이 많이 들고 나왔죠. 이 내비게이션 여기다가 AR 연동해가지고 띄우는 거라든지 뭐 이것저것 눈에 띄는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투아렉은 이게 압권이어가지고 거주성적인 부분은 투아렉이 훨씬 좋아요. 지금 2열 거주성도 그렇고 전체적인 패키징이 GV80는 많이 좀 안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더 포근하게 좀 감싸여진 느낌을 받아서 확실히 좀 의도된 연출이라고는 느껴지는데 그런 고급차 느낌을 내려고 근데 투아렉은 7인승은 없어요. 그래서 GV80은 7인승은 있죠. 하지만 뭐 성인이 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라서 선택지는 뭐 GV80이 더 많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두 차가 많이 다르네요. 얘는 후반에 아주 지그시 제동력이 올라온다고 하면 GV80은 초반부터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그 차이가 나고 조금 달려보니까 바람 소리가 살짝 있는데 이것도 뭐 쉑쉑쉑 소리가 아니라 그냥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 정도만 납니다. 노면에 대한 대응성은 투아렉은 나무랄 데는 없네요. 드라이브 모드 전환 간에 서스펜션이 단단해지는 그 감쇄력 단단해지고 소프트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차이가 꽤 큽니다. 지금은 제가 일단은 컴포트로 얘가 그리고 독특하게 에코,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오프로드, 스노우 7가지나 있죠. 그래갖고 보면은 이게 노멀과 컴포트를 구분해 놓은 것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지금은 에코는 됐고 컴포트로 두고서 한번 달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진은 약간 터보렉은 있습니다. 스포트를 두든 컴포트를 두든 터보렉은 있고, 근데 스포트를 둘 경우는 확실히 그 터보렉가 좀 짧게 조정이 되고요. 그건 물론 뭐 스로틀 리스판스를 좀 더 당기는 거겠죠. 빨리 올라오게끔 해서 그렇게 유도를 연출을 하는 거고, 지금은 컴포트인데도 약간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간의 전환이 그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스포츠를 둘 경우에는 이런 나가는 느낌은 무겁습니다. 컴포트에서는 물론 뭐 지금 엑셀러레이터를 그냥 바닥에 붙이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여유로운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약간 묵직하게 나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컴포트를 둔다 한들 물렁한 건 전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도 약간 탄탄한 느낌은 유지가 돼요. 이렇게 맨홀 뚜껑 같은 거 밟을 때 들어보세요. 투둑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그 직선 그 88 고속화도로 탈 때도 느꼈었던 그런 소위 푸들푸들한 느낌이에요. 상당히 좀 탑승자들에게 불쾌한 진동이나 이런 건 잘 걸러내는 그런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느낌은 지금 나무랄 데가 없네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제네시스 GV80 대비 투아렉이 상당히 우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엔진 발진할 때 느낌은 근데 그 직렬유기통 제네시스 신형 엔진이 더 좋아요. 터보레그도 적고 매끄러운 것도 그게 더 매끄럽습니다. 이 V6보다는.
근데 저 사이드 미러는 누누이 쳐다볼 때마다 약간 좀, 지금은 좀 눈에 익네요. 근데 좁은 게 있다, 사각지대도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브레이크는 지금도 느끼지만 살짝 좀 뒤늦게 올라오는 담력, 그리고 제동력은 충분한데 담력이 좀 늦게 올라와서 이 부분은 요즘 만난 차 중에는 좀 그래도 담력이 늦지 않나, 그러니까 동급 대형 SUV와 비교를 한다 한들 좀 늦다 라고 말씀을, 깊이 밟아야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로 둬보면 아유, 이건 뭐 많이 다르군요. 이 엔진 리스판스가 지금 제가 똑같이 밟았거든요. 아까 그 느슨하게 밟았던 거랑. 아까는 이렇게 못 느꼈는데 지금 확실히 제가 처음에 바로 차 살펴보지도 않고 바로 탄 것과 지금이 좀 뭐 그래도 한 30분 타고 나서 다시 한번 타보는데, 스포츠에서는 잡아주는 거라든지 엔진 리스판스도 그렇고 이 스티어링 조향각까지 조여지는 건 아닌데 무게감 때문에 이런 느낌은 확실히 좀 서스펜션 차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았나? 탈수록 느껴지네요. 어떤 차의 그런 기본기, 주행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팰리세이드 뭐 물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냥 급이 같으니까 돌이켜보건대 파일럿도 그때 서스펜션 느낌 되게 좋게 느꼈었거든요. 걔는 물론 에어서스는 아니지만, 에어 서스펜션은 아닌데 그렇게 피드백이 되게 정확한 서스펜션이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이 단지 모든 그런 불쾌한 것들을 다 걸러내고 운전자에게는 그냥 언제나 평지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피드백을 굉장히 정확히 줘가지고 노면의 상태, 그리고 차의 한계치, 또 차가 얼마나 더 지금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풍부하게 줘가지고 차와 사람이, 운전자가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운전하는 거는 되게 높네요. 투아렉이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도 지금 물론 굉장히 저속이었죠. 이 부분은 이 드라이브 모드 간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각 드라이브 모드 간에도 위화감이 없다는 게 투아렉, 신형 투아렉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 프리미엄 트림이 더 궁금해지네요. 그 서스펜션이 어떨지. 그리고 오릴 컨트롤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이거 이 차 의외로 좀 좁게 도네요 라고 얘기했던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속에서는 얘가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안쪽으로 5도까지 틀거든요. 그러면서 선회하는 각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차는 5m가 채 안 되죠. 얘는 상당히 좀 수월하게 돌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운전자에게는 편하게 다가오죠. 차 덩치도 큰데 이렇게 회전 반경 넓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The Touareg takes tight corners nimbly. Thanks to four-wheel steering via track rods, an electric motor controls the steering on the rear axle, helpful for maneuvering at up to 37 km per hour. The wheels now turn up to 5 degrees in the opposite direction. In this way, the turning circle can be reduced by up to 1 meter. At high speed too, the four-wheel steering improves handling. Now the rear wheels steer in the same direction for increased stability and greater safety. The optional four-wheel steering.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스포츠로 뒀을 적의 세팅이 되게 좋네요. 어떤 차 하체 느낌과 스티어링 조향, 그리고 엔진 리스판스 되게 참 조화롭게 맞물리는 것 같고, 얘는 그리고 변속기는 8단이에요 8단 자동 변속기인데 거의 뭐 그 7단 DSG 생각 안 날 만큼 지금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변속합니다. 심지어 스포츠로 둔다 한들 저속으로 내리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또 착착착 가속할 경우에는 그 변속하는 것 모르게 그냥 주르륵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가 모두 동시에 그냥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러면 노멀로 가볼게요. 이번엔 노멀에서는 바로 물러지네요. 이 느낌이 우리 이를테면은 식당 가서 맨바닥에 앉아서 밥 먹을 때가 있고 방석 깔고 앉아서 밥 먹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노멀 모드는 딱 방석 깔았을 때 느낌이에요. 스포츠에선 방석 누가 확 잡아 뺀 것 같고, 그리고 컴포트는
컴포트도 방석인데 얘는 약간 그 쿠션 방석이 아니라 그 화문석 방석 같은 느낌? 어쩌다 보니 제가 이 서스펜션, 드라이브 모드 간 서스펜션 차이를 방석 가지고도 설명을 드리는군요. 네,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더 이 투아렉 V6 프레스티지에 대한 주행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데, 정리하자면 최근에 만난 대형 SUV 중에는, 그러니까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빼고요, 슈퍼럭셔리 빼고, 그렇게 따지면 뭐 X5 GLE, 그리고 GV80, GV80, 그리고 볼보 XC90, XC90 이렇게 있는데, 하체 주행, 이런 주행 질감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얘가 거의 X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X5가 좀 더 좋았어요. X5는 거의 뭐 펀드라이빙이 가능했었고, 그때도 이 길이었죠, 겨울에. 그래서 X5, 투아렉, 그리고 GLE와 XC90은 딱히 인상적이진 않았고, 그냥 어떤 그 다이내믹을 얘기하기엔 편한 대형 SUV이긴 했었습니다. 네,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투아렉은 V6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좋겠다. 9,690만원이죠 얘가. 그리고 얘보다 아래인 프리미엄은 8,890만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모션이 요즘 지금 출시하자마자 꽤 많이 들어가서 기다리셨던 분이라면, 계약을 미리 하셨던 분이라면 만족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폭스바겐 투아렉 3세대 신형 투아렉 V6 프레스티지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GV80 주행을 해보겠고요. 지금 시동 걸어보면 일단 실내 탑승하면 느껴지는 첫인상은 뭐 고급차 느낌이 물씬 납니다. 소재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배치부터가, 근데 여기가 굉장히 좀 두껍게 뺐어요. 그래서 완전히 조수석과 운전석이 독립이 된, 분리가 된 듯한 느낌이 강하고요. 그리고 각 공간마다도 충분히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좀 부드러운 소재로 전부 감싸여져 있어서, 물론 지금 저희 시승하는 차는 딱 6,580만원짜리가 아니라 거기다가 모든 옵션 다 집어넣은, 그래서 차값이 9,010만원이 넘는 사양이긴 한데, 리어 루드라든지 가죽, 그리고 또 이 스티어링 휠까지도 모두 고급스러운 게 첫 인상입니다. 정숙성적인 부분은 지금 시동 걸었는데 디젤 엔진의 진동은 미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패들도 그렇고 또 스티어링 휠에서도 살짝 진동은 느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도 지금 13점 몇 인치죠. 굉장히 커가지고 지금 내비게이션을 VR 연동으로 해놔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일반으로 하게 되면 요런 우리 익숙한 고 일반 지도도 되고요. 근데 이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길어져서 요 오른쪽 지도는 항상 뜹니다. 근데 여기 지도만 뜨는 게 아니라 뭐 캘린더, 시계, 아니면은 콤파스라든지 뭐 오늘 스포츠 경기, 날씨 이런 것들을 뜨게 할 수도 있고요. 정숙성적인 부분은 지금 뭐 엔진 진동은 살짝 있다 말씀드렸는데, 얘는 지금 흡차함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써가지고 전면 윈드실드도 그렇고 이 양옆에 유리는 앞열, 뒷열 모두 이중 접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엔진이죠. 직렬 6기통 터보 디젤 엔진. 이제 순차적으로 2.5 터보, 3.5 터보 가솔린도 출시한다고 했고요. X5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얘가 좀 더 길고 폭은 좁고 높이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도 얘가 20mm가 짧아요. 그리고 오늘 시승차는 지금 7인승인데 1열의 공간감만 얘기를 하자면은 X5보다는 좁게 느껴집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밭은 협소한 느낌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많이 감싸여져 있는 이런 뭐 대시보드도 그렇고 옆에 도어 트림도 그렇고 많이 안쪽으로 이렇게 감싸는 듯한 형태다 보니까 운전자, 탑승자 입장에서는 아늑하게 안긴 느낌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GV80 뒷자리에 앉았고요. 2열 공간은 좀 전에 인테리어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수한 편입니다. 근데 확실히 GV80는 요급의 SUV 치고는 안에로 많이 이런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넓다라는 느낌이 확 와닿진 않아요. 물론 이 2열 시트는 지금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이 모두 작동을 하고요. 지금은 제가 최대한 뒤로 한번 앉아 볼게요. 최대한 밀면은 제 키는 178cm인데
뭐 주먹 2개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또 앞자리에 이제 시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는 더 넓게도 앉을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리클라이닝 되는 각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cm 정도 앞뒤로 가용하고, 지금은 완전히 세운 거고, 한번 보시죠. 뒤로 눕히면은 이 정도면 뭐 준대형 세단에서 우리가 받는 느낌처럼, 이쪽은 세웠고요, 이쪽은 제가 좀 눕혔는데 참 편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암레스트가 2열 시트를 세웠을 경우에는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등받이를 최대한 눕힌 다음에 팔을 얹으면 제대로 된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약간 좀 거실 소파에 앉은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GV80은 아예 그냥 이 2열의 암레스트, 센터 암레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시트를 최대한 눕혔을 때를 고려해서 설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린하우스도 잘 빠져 있고요.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숄더 라인도 지금 굉장히 낮게 자리 잡아서 시야도 걸리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내려보면은 한 요만큼 마진이 있어서 다 내려가진 않고, 그리고 이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선쉐이드도 모터 작동하는 소리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보셨나요? 올라갈 적에 마지막에는 속도 줄이면서 더 좀 조금이라도 그 소음을 줄이려는 그런 디테일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GVH가 2열 승차감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조수석에 앉아서도 느꼈었던 게 뭐 이런 롤링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의 바운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온다 생각은 했는데, 2열은 확실히 좀 더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뒤에 누구를 모신다거나 누구를 태우고 함께 간다 그러면 좀 더 얌전하게 운전하게 될 것 같고, 그 부분 말고는 소음적인 부분은 얘가, 그리고 그 신기술인데 특정 주파수를 쏴가지고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상쇄시키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기능과 맞물려가지고 실내 소음이 많이 좀 차단이 될 걸 기대를 했는데, 그 기능까지 없었으면 얼마나 시끄럽다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그래도 좀 노면 소음이 2열에서는 특히 들리네요. 1열에 있을 경우에는 그걸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2열에서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 또 옆에 사실 횡풍은 없거든요. 옆바람이 부딪히는 건 못 느끼겠는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 이런 건 근데 지금 저희 시승차가 22인치 휠 신고 있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작용을 하는, 영향을 끼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이 많지 않다는 거, 이쪽에 이 컵홀더도 이렇게 갖추고 있어서 좋은데 수납 공간이 이쪽 도어 포켓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소재적인 부분은 1열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전부 이런 스웨이드 루프라이닝이라든지 가죽 도어 트림, 또 이런 알루미늄 도어핸들은 근데 살짝 이 칠한 플라스틱인 것 같고요. 얘도 그리고 그랜저에서 봤던 것처럼 이 스웨이드로 된 헤드 쿠션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이 높이가 근데 약간 계기판보다 디스플레이가 좀 위여서 시선의 이동은 좀 생기네요. 그래서 계기판을 보다가 이쪽을 보면 그게 생기고, 이 버추얼 VR 연동한 내비게이션은 좀 전에도 써보니까 깜빡이를 켜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저 앞에서 1.3km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가 살짝 좀 많이 밑에 있어요. 그릴 쪽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바라보는 전방과 카메라로 비춰주는 전방 간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 위치가 좀 조정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얘는 그리고 HDA2 그 옵션도 들어가서 이제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차선 변경하는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요. 바로 이제 HDA2를 해보겠는데, 이게 깜빡이를 완전히 올리면 안 되고 살짝 올리면서 하고 있으면 이제 오른쪽에 차가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근데 왜 들어가다 말지? 네. 틀렸어. 핸들을 계속 놓고 있어가지고. 아, 잡은 채로. 네, 핸들을 살짝 잡은 채로. 네, 지금 이제 나오죠. 이게 VR 증강현실이랑 내비게이션을 연동이 돼가지고 지금 근데 내비게이션 종류가 3가지가 뜹니다. 심지어 저 VR 내비게이션과 가운데 또 다른 내비게이션이 뜨고요. 저 끝에는 또 아예 고정된 내비게이션이 뜨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여기에는 또 계기판에는 익히 전에 현대차에서 봤던 뭐 그랜저 소나타에서 봤었던 방향지시등을 켠 쪽을 화면을 띄워줍니다. 요 속도계에다가 엔진 회전계랑 속도계에서 차 느낌은
부드러우면서도 좀 약간 말랑말랑하네요. 그 알버트 비어만이 얘기한 게 뭐 헤어핀을 왔다 갔다 해도 재밌는 차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핸들링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체에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주행 질감은 지금 뭐 굉장히 매끈하고 속도감이 의외로 없네요. 278마력이니까, 그리고 토크가 60kg 포스미터인데 현대에선 처음 겪어보는 그런 직렬 6기통 엔진이기도 하고, 이 8단 변속기랑 조화는 아직까지 엇박 나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높고요. 뭐 디자이너도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운전하면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는다고 했는데, 이 앞에 엔진 후드에 이 파워돔이라고 하죠. 라인 그어진 것도 그렇고, 지금 전방 그리고 측방 시야가 되게 좋아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운전하는 듯한 그런 편함, 운전하기가 참 편하네요. 이 차는 지금 사이즈는 뭐 거의 5m 육박하는 대형 SUV인데도 뭐 운전한 지 10분도 안 돼서 금방 익숙해지는 게 있고요. 컴포트와 스포츠를 두면은 즉각적으로 바로 오는 피드백은 이 운전대가 많이 가벼워지고요. 기본적으로 가볍네요. 운전대는 가볍고, 그리고 이 사이드 볼스터가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여주거든요, 옆구리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좀 적극적으로 달릴 준비를 갖추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세팅에서 좀 더 편하게 안락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서스펜션, 올릴 드라이브까지 4가지를 모두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커스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스포츠가 더 취향에 맞다고 한 게 스티어링 휠하고 서스펜션의 전체적인 조율이 더 나았던 거지. 서스펜션 자체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스포츠 놓고 탈 때랑 컴포트 놓고 탈 때랑 동승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지금 막 달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물론 속도는 좀 높지만 네네. 막 거칠게 달리고 와일드하게 코너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닌데, 네네네. 컴포트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가 불편했어. 나는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네. 피드백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피드백이 너무 심했어요, 스포츠는. 근데 컴포트 모드를 놓으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너무 가벼워서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느끼니까, 그러면 커스텀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은 스포츠 모드로 놔두고 서스펜션은 컴포트로 놓으면 어떨까 이제 해본 거죠. 지금 나는 편해요. 컴포트는 어떤 범프를 할 때 범프를 흡수하는 주파수가 장폭으로 가는 거고, 네네. 길게 가는 거고, 스포츠는 댐핑이 빨리 이루어지니까 스트로크가 짧게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댐핑이 짧게 끝나니까 짧게 통통통통 튄단 말이에요. 근데 컴포트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니까 동승자는 편한데, 대신에 운전자는 도로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피드백이 흡수가 되니까 약간 운전의 재미나 이런 면에서는 없죠. 근데 그냥 평탄하게 직진할 때는 운전자한테도 이게 낫겠지. 그리고 지금 22인치를 아까 잠깐 타보고 지금 20인치를 타보는데, 22인치 때도 승차감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20인치는 더 편한 게 확실히 바로 느껴지고, 그리고 노면 소음이 아까 22인치에서는 제가 2열에 앉았어가지고 그게 좀 더 느껴졌었던 것 같긴 한데, 20인치는 지금 상당히 조용하네요. 얘가 지금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반대 주파수를 쏴가지고 상쇄시키는 그 기술도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기능도 좀 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엔진 성능이 호쾌하게 파워풀하게 나간다고 느껴지는 게, 거의 뭐 파워보트처럼 그냥 앞이 들리는 느낌이 날 정도로 시원하게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좀 높이 내려다보기 때문에 더 운전자에게 와닿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조향 능력은 대형 SUV를 모는 느낌은 나는데, 그래도 좀 이 덩치보다는 좀 작은 차를 모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 엔진 소리가 약간, 굳이 비슷한 차를 찾는다면 약간 BMW 디젤 같은 비슷한 소리가 되게 호쾌하게 들리긴 하는데, 볼륨 네. 자체는 작고 톤은 호쾌하면서 부밍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운드 튠을 잘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나 조용한 차를 원하지만 심심한 차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지만 내가 밟았을 때 내가 밟았다는 게 감성적으로 전달이 되면 기분이 네. 좋단 말이에요. 막 엔진에서 듣기 싫은 소리가 나면 밟기가 싫어지지만, 그 소리가 톤이 되게 누구나 꿈꾸는 그런 되게 멋진 사운드, 하지만 너무 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볼륨에서 적절하게 날 것이냐, 그 다음에 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주파수 영역대에서 울림이 생기면 그걸 부밍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되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래 차는 못하죠. 지금 그런 게 없어. 정말 그러면 그 파인 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되게 많이. 어떤 청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감성적인. 신체 받아들이는 그런 촉각적인 것까지 또 다. 이 차의 서스펜션 느낌은 뭐 이렇게 새로운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 현대차가 계속해서 네.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는 그 방향성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GV80이 나왔는데 그동안 현대가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세팅을 시도했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냥 그동안 현대에서 나왔던 제네시스 SUV가 처음이니까 네. 현대차에서 나왔던 SUV들이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하체 세팅이 개선되었던 그 방향성 연장선에 있는 거. 그리고 제동 성능은 지금 전혀 이 막 뒤가 뒤뚱거린다거나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이거 지금 2.2톤이 넘어가는 2240kg인가 지금 20인치고 또 7인승이면 또 달라지긴 할 텐데 그 정도 수준인데도 뭐 심하게 지금 급제동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전형적으로 초반에 몰려있는 제동력이 또 아니네요. 아주 그냥 일관되게 내가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서 점진적으로 일관되게 올라오는 그런 제동력이라서 이 부분 때문에도 운전자가 좀 더 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차를. 근데 지금 밤에 운전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이 차가 그런 차 있잖아요. 몰입하기 좋은 차. 이 차가 그런 면에선 되게 좀 우수한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 오롯이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내가 어떤 통제하면서 조절하면서 받는 그런 즐거움, 그게 참 큰 차라는 게 지금 밤 운전이라서 야간 운전이라서 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어깃장 나는 방향이 좀 하나로 잘 모아진 차 같아요. 네, 뭐 그런 벙벙한 느낌이 공간적으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차가 주행하면서 전해주는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질감이 참 오밀조밀하게 모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운전해 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동승했을 때와 다르고. 네, 오늘 제네시스 GV80,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을 주행 시승을 했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스타일링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이건 차치할 얘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군더더기였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안팎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더라도 저 차 참 비싼 차고 고급차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오고, 실내는 제가 지금 6,580만원짜리 그 아주 깡통차는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9천만원짜리 풀옵션 차는 확실히 고급차라는 게 뭐 어딜 보든 다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적인 부분도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펀드라이빙을 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좀 무미한 심심한 차는 아니에요. 운전에 집중하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또 뭐 가속을 하든 감속을 하든 아니면 조향을 하든 거기서 어떤 어깃장이 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약간 좀 공간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대형 SUV임에도 좀 좁다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시승한 모델이 7인승이다 보니까 아까 3열에 앉아보니까 3열 공간은 거의 뭐 성인이 앉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어린이도 뭐 한 15살, 10세 정도, 10살 아이 정도가 앉기에 적당한 맞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아예 그냥 5인승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2열도 지금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 되는 폭이 커가지고 5인승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뭐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아쉬울 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7인승보다는 5인승. 네, 이상으로 제네시스 GV80 시승은 마치겠고요. 옆에 오늘 정말 많은 도움 말씀 주신 크레이지 튜너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